낙태죄 폐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된 영상을 보셨죠? 이제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여러분의 과제 문서를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영상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오지만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된 가장 첨예한 윤리적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입장들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장은 선택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선택 옹호주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프로초이스라고 하죠. 표에 이렇게 논거라고 나오는 말은 쉽게 근거라고 생각하세요. 선택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입니다. 첫 번째 입장은 소유권 논거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인간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닙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는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임신은 내 자궁, 내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 시위에서는 이런 피켓들이 등장했었죠. 두 번째, 자율성 논거입니다. 임신한 여성 역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릴 때 헌재에서 강조한 것이 이 부분이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서 출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말이죠. 세 번째 논거는 자기방어 논거입니다. 이 논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낙태를 왜 낙태라고 돼 있지? 이 논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리기 전 우리나라의 임신 중절 허용 예외 조항이었던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임신 중절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한적인 허용에 대한 근거인 거죠. 이제 반대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입장은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한다고 해서 생명옹호주의라고 부릅니다. 프로라이프라고도 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단체 이름이 프로라이프 의사회예요. 반대 입장 첫 번째는 존엄성 논거입니다. 모든 인간 생명이 존엄하니까 태아 역시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 보호하자라는 입장이죠. 두 번째 논거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고한 인간의 심성 불가침 논거라고 하는데 말은 어려운데 태아는 죄 없는 인간이니까 태아를 해치는 인공 임신 중절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둘 다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이런 반대 입장의 근거들을 보면은 찬성 입장은 뭐라고 반박할까요?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냐라는 반론을 하겠죠. 그래서 생명옹호주의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논거는 잠재성 논거입니다. 그래, 태아가 지금 인간은 아니야. 하지만 임신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해. 라는 주장이죠. 그럼 찬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론할까요? 잠재성을 가진 인간과 완전히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가? 라고 반론하겠죠. 결국 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은 인간의 지위를 언제부터 인정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된 두 번째 윤리적 쟁점은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기의 문제인 거죠.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임신 인공 중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집니다. 수녀님들처럼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다 라고 보는 입장은 어떠한 시기에도 임신 중절을 하면 안 되겠죠. 인간을 해치는 살인이니까. 하지만 24주까지는 모체에서 분리되어 혼자 생존할 수 없으니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인간의 발달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는 인간, 여기서부터는 인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찬성, 반대할 수 있구나, 서로 어떻게 반박할 수 있구나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문제 스타일도 재심은 갑, 을이 완전 찬성, 완전 반대로 나뉘어서 출제되지 않고 살짝 서로 입장은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고 문제를 풀 때 열심히 제시문을 읽으면 됩니다.